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당뇨 환자의 발 돌보기에 대해서 좀 시간이 되는 대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로 적게 돌봄을 받는 곳이 바로 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신 분에게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겠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에게는 이 적은 것이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켜서 다리를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주 끔찍한 경지까지 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조금 귀를 기울이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아주 별로 하치 아니한 것 같은 돌봄이지만 그것이 바로 이런 큰 문제를 예방하는 어떤 약보다도 훨씬 파워풀한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선 당뇨 환자에 있어서는요, 이 발과 다리에 혈액순환이 참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은 상처도 잘 낫지를 않고,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야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치료가 빨리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상처라도 처음부터 잘 돌보지 못하면 아주 큰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발을 정성스럽게 얼마나 자주? 아주 매일같이 돌봐야 하십니다. 매일 발톱 튀는 두독살 생긴 것들, 또 색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되고, 하루에 적어도 2번씩은 발을 닦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찬찬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얼만큼 미리 알아차리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은요, 발톱이 이렇게 가시가 들어간 것처럼 가운데가 좀 갈색으로 이렇게 기다랗게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거 뭐 가시가 들어갔는데 따끔하지도 않고 이상하다. 그냥 이렇게 묵인하시면 조만간에 발톱이 몽땅 곰팡이가 먹으신 곰팡이가 먹은 발톱이 되어서 그 발톱이 아주 두꺼워지고 색이 변하고 그 다음에 형태가 막 우툴툴툴 이상해지고 결국은 발톱이 몽땅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톱에 그 눈이 있죠. 예, 발톱이 그 시작되는데요.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이미 끊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발톱 하나를 몽땅 곰팡이가 먹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염증이 되고 감염이 되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인그로잉 토라고 해서 발톱이 살을 파고 들어가는 그러면 아주 걷기에 아프고 힘듭니다. 종래에는 발가락이 괴사에 이릅니다. 그러나 가장 잘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발톱이 바른 쪽 엄지 발가락이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임상에서 경험하고 봅니다. 만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시가 들어간 것 같다. 그럴 때에 이게 곰팡이가 먹기 시작하는 거구나. 그리 아신다면 여러분이 거기를 아주 날카로운 브레이드죠.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연필 깎는 그런 아주 얇고도 또 이렇게 옛날에 면도 하시던 그런 얇고도 잘 드는 칼을 꼿꼿이 들고 고기를 살살 긁습니다. 긁어서 노출이 된 다음에 거기다가 이 곰팡이 먹은 발톱에 치료하는 천연의 약재로다가 아침 저녁으로 그를 바르면은 깨끗이 낫고 발톱 하나를 잃지 않고 건강하게 보존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곰팡이 먹은 발톱을 치료하는 홈 레미디,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천연의 치료는 뭐냐? 간단합니다. 예, 식초, 그것도 화이트 비네거, 이게 갤런으로도 있고 뭐또 이렇게 쿼터로도 있고 그런 그냥 약품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그 식초, 그거 2컵에다가 몰약, 머금이라는 게 몰약입니다. 이 몰약 반 온스, 그 다음에 칼렌두라라는 약초가 있습니다. 그거 반 온스, 이거를 잘 섞어서 놓고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흔들어 주면서 3주를 놔두면 이게 다 우러나면 걸러서 넣고 그거를 하루에 2번씩 바르면은 조만간에 발톱이 곰팡이가 다 죽고 치료가 됩니다. 절대로 약품으로 치료하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약품은 몸에 대단히 해롭습니다. 여기서 그것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그냥 몸에 대단히 해롭기 때문에 곰팡이에 쓰는 모든 양약은 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천연의 치료로 하시는 게 좋고요. 반드시 첫 번으로 발톱을 아주 그런 날카로운 칼로다가 대패질 하듯 그렇게 갉아야 합니다. 한 번에 안 됩니다. 적어도 여러 차례 인내 있게 다 갉아서 아주 발톱이 얇아졌을 때에 이 천연의 약재를 아침 저녁으로 바르시면서 아주 깨끗이 발톱, 아마 당뇨가 아니시고 건강하신 분들도 곰팡이 먹은 발톱을 갖고 계신 분이 많이 있고 또 곰팡이 먹은 손톱을 갖고 계신 분도 많이 있으시죠. 같은 치료를 함으로써 크게 유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발톱 말고 우리가 무좀 있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무좀이 많고 또 나이 많이 먹으신 분은 또 당뇨가 있고 이 당뇨 환자에게는 곰팡이가 아주 반가워합니다. 왜? 자기 먹을 게 많이 있습니다. 피부가 핥아 보면은 굉장히 달콤하거든요. 땀도 달콤하고 또 냄새도 달콤하기 때문에 몸에 곰팡이가 많이 슬어서 피부에 뭐 이렇게 되고 특히 발에 발을 우리가 잘 씻지 않고 양말도 안 바꾸고 신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가 부지런히 돌보지 않는 발에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면 이 무좀은 또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 있어서 무좀이 있다. 빨리 손을 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왜? 가려워서 낮에는 상처 입히면 안 돼. 그래서 안 긁고 애를 쓰시겠지만 밤에 잠결에 무좀은 첫째가 제일 골치 아픈 게 가려움증 아닙니까? 자기도 모르게 잠결에 그냥 실컷 긁어놓으면 뭐가 생겼죠? 상처가 생겼죠. 그러면 그 상처가 당뇨 환자에게서는요 빨리 낫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여러분도 경험해서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발이 너무 꽉 끼워도 안 되고 너무 커서 질질 끌고 다녀도 안 됩니다. 왜? 질질 끌고 다닐 때에 엄지 발가락이 많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양말을 어떤 양말을 쓰느냐? 절대로 나이롱 양말, 이렇게 바람, 숨 쉬는 구멍이 없는 양말은 안 되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는 전에는 100% 목자 흰색의 양말이면 참 좋다 했는데 리서치에서 연구해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요, 다른 섬유가 조금 섞여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00% 목자는 그 땀과 수분을 반나절이면 벌써 아주 축축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발이 건조하게 보존되지 않기 때문에 축축한 데서는 축축하고 아주 미지근하면은 곰팡이는 아주 많이 번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옛날에는 처음에 고무신이 나왔을 적에 많이 무좀을 감염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감염이 되느냐 하면요, 공중 샤워하고 뭐 하는 그런 곳이요. 그 다음에 이 라커룸에 가시기 위해서는 이 바닥에 뭐 물이 떨어져 있고 습기가 있고 건조하지 않은데 거기를 맨발로 걸으시고 할 때에 이런 데서부터 많이 이미 감염된 사람들에 의해서 거기에 티니아라는 곰팡이가 있기 때문에 감염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좀에는 급성이 있고 만성이 있죠. 급성은 대단히 고생스럽습니다. 제가 만성부터 얘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급성하죠. 여러분이 만성인지 급성인지는 여러분 자신들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럼 만성은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우선 아침에 샤워를 하면은요, 깨끗이 말립니다, 발을. 네. 그리고 발 닦는 타월을 거칠고 두꺼운 타월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얇은 이런 핸드 타월, 직사각형 된 거요. 그런 거를 가지고요. 발을 우선 깨끗이 말립니다. 그 다음에 뭘 바른다고요? 식초를 바르십니다. 식초를 바르고 그것이 자연히 마르도록 기다리기 힘드시면 헤어드라이 같은 걸로 해서 말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무좀이 있으신 분은 굉장히 피부가 예민합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한 알러지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사과에 알러지가 있다고 하면은 사과 식초는 아예 트라이드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차라리 베이킹 파우더를 바르시거나 아니면은 농축된 레몬을 파는 것이 있죠. 네, 빨리 우리가 집에서 짜는 거는 금방 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는 꽤 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르시거나 파는 것들 중에서는 볼릭 애시드라고 붕산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이 붕산이 피부에 어딘가 이렇게 찢어진 데나 조금 이렇게 얇아진 데나 이런 데를 통해서 흡수가 되면은 콩팥을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그거는 손대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는 신발을 매일같이 바꿔 신습니다. 신발 2켤레를 가지시고요. 안 신는 날은 햇빛에다가 쪼이셔도 좋고 이래서 아주 냄새도 없고 건조하고 그런 좋은 신발을 신으셔야 되고 그리고 아주 편안한 신발을 신으셔야 되고요. 양말은 나이롱 양말은 아주 금물이고 그 다음에는 참 편안하고 좋은 양말을 신고 여자분들이 만일 무좀이 있으시고 또 당뇨가 있으시다면은요 아무래도 니하이 스타킹은 삼가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는 편안한 양말에다가 스키 빨아들이도록 그리고 땀이 발에서 많이 나시는 분은 하루 2번씩 갈아 신고 신발도 하루 걸러 금씩 쉬었던 신발로 통풍이 잘 된 것으로 그렇게 갈아 신으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 무좀이 아주 급성일 경우입니다. 대단히 아픕니다. 가려운데 극잖이 진물이 나오지요. 또 조금 긁으면 막 아슬아슬하게 그냥 아프지요. 또 빨갛게 되죠. 붓지요. 대단합니다. 그러나 우선 샤워를 하고 발을 말리시고 그 다음에는 모든 상처 입히는 것을 삼가셔야 되고요. 우선 미지근한 물에다가 식초를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 1쿼터, 그러니까 4컵, 8온스짜리 4컵에다가 식초를 4테이블 스푼을 집어넣어서 거기다 발을 20-30분 담그는 이런 일. 그리고 물의 온도가 102도면 적당하고 103도를 넘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물의 온도를 재는 거를 반드시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당뇨 환자는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다발성 신경염과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 온도에 예민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는 대단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는 잘 말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급성기가 지나면 그 다음에는 100% 식초를 그대로 사용하시고 말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 급성기에는 너무 피부가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십니다. 그 다음에 낮에는 알코올, 러빙 알코올을 좀 바르시고 다 이렇게 건조시키고, 또 얇은 타올로다가 어딘가 이렇게 몇 방울씩 있는 데는 다 해서 완전히 마른 아주 건조한 발을 만드셔야 되고, 거기다가 골든실 파우더든지 이 콘스타치, 그러니까 옥수수 그 가루 그 스타치로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거를 하고, 아니면 탈콤 파우더나 이런 걸 해서 발이 아주 건조하게 보존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나이롱 양말은 절대로 안 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alternative food bath, 그러니까 더운 것에 한 6분, 그 다음에 찬 것에 한 1분. 찬 것은 그냥 탭 워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운 것은 절대로 102도가 넘으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발을 6분 소킹하고 그 다음에 찬물에 1분 하고 다시 반복하기를 한 3번에서 6번 하는데, 매일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는 심하신 분은 2~3시간마다 이렇게 더운 물과 찬물에 발을 소킹하는 것을 하시면은 대단히 속히 회복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는 발을 햇빛에다가 한 20분 정도, 짧게는 한 5분에서 20분 정도 발을 햇빛을 보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으로서는 티트리 오일이라고 그 티트리 나무에서 뽑은 것인데, 이것이 곰팡이를 제거하는 힘이 강력합니다. 이거를 또 바르시면 대단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곰팡이를 있는 발을 싸우다 보면은 손에 이렇게 발과 똑같이 물집이 생기면서 그게 다 말라서 이렇게 터져서 허물이 벗고 아주 이상한 그런 현상이 오는데요. 이것은 그 곰팡이가 내뿜은 엔도톡신이라고 하는 그 독소 때문에 반응이 와서 생기는 것으로서 곰팡이의 직접 간염은 아닙니다. 발에 곰팡이가 다 없어지면은 자연히 치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다른 종류의 그 약초들도 이 발에 있는 곰팡이나 몸에 있는 곰팡이, 그리고 당뇨 환자는요 꼭 아토피성 피부 질환처럼 발진이 이런 팔, 넓적다리, 등, 뭐 종단지 이런 데 많이 나고 몹시 가렵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곰팡이가 피부에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식초를 하루 2번씩 자기 손이 가는 데는 자기가 로션 바르듯 그냥 손에다 해가지고 종단지나 넓적다리나 뭐 팔이나 이런 데는 바르시고, 등은 누구더러 좀 발라달라고 그래서 하루 1~2번씩 바르시면은 깨끗이 낫고, 당이 컨트롤 안 되는 거를 아셨으니까 당이 컨트롤 되도록 아마 당 조절을 많이 여러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다른 약초로서는요 포디알코 티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발을 일주일에 1번 정도 담그고 있으면은요 그 죽은 살이 다 흐물흐물하게 다 술술 한 30분을 미지근한 데다가 미지근하다는 것이 당뇨 환자로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온도를 재서 102도 미만, 99도에서 102도를 절대로 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발을 담그고 뭐 뉴스를 보신다든가 책을 보신다든가 하고 한 20~30분 담근 후에 잘 문질러서 닦으시면은요, 예,
그러나 그런 후에는 발에다가 조금 로션도 바르고, 그러나 이런 로션이나 기름약은 낮에는 절대로 발에 바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피부가 연해졌기 때문에 낮에 신발과 양말 속에서 상처를 입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의 이 발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시는 한 방법이 있는데, 밤에 주무실 때 이 이불이나 담요와 무거운 것이 이게 타이트하게 요 발톱을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은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세포의 저항력이 떨어져 가지고 이런 감염이 잘 되기 때문에 노인이나 아니면 당뇨 환자이실 경우에는요, 왜 우리나라에 삼태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렇게 쇠로다가 엎든지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포대기를 씌우고, 그 다음에 또 잘 이렇게 해서 그런 거를 이렇게 반달 모양의 그 삼태기 같은 거를 발치에다 놓고 그 안에다가 발을 넣고 주무셔서 발톱에 전혀 저항이 주무시는 동안에 없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마늘이라든가 뭐 타임이라든가 그 다음에 캄프리 뭐 여러 가지 약초들을 사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네갈은 약초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구태여 독한 약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는 대개 발톱에 곰팡이가 있다 하면은 그리세폴빈을 처방해 줍니다. 이거는 태아에게는 아주 독이 되는 것이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해롭고, 그 다음에 아직 리서치에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발암 물질로서 구분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처럼 손을 안 대시는 것이 지혜로우십니다. 그 다음에 당뇨 환자가 발을 매일같이 돌봐줘야 하는데 뭐를 돌봐줘야 되느냐? 그러나 당뇨 환자뿐만 아닙니다. 보통 건강하신 분도 발을 잘 돌봐서 발이 편안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아주 평화스럽고 쉼이 있는 거 있죠. 한번 해보세요. 우선 양말을요, 만일 색이 있는 양말을 쓰신다고 그러면 칼라페스트, 빨아도 물감이 나오지 않는 거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자가 적어도 75%, 80% 이상 되고 다른 것이 조금 섞인 것이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말을 매일같이 새 것을 갈아 신으셔야지 어제 신었던 양말 오늘 신고 하는 것은 대단히 나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말을 빨 때는 반드시 뒤집어서 거기 죽은 살이 떨어져 있는 것을 다 린스해서 햇빛에다 말리면 더욱 좋죠. 곰팡이는 아주 햇빛이라면은 딱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죽은 살이 거기에 있으면은 곰팡이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곰팡이가 더 잘 서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말을 빠르셔야 되고요. 새 양말을 매일 신으셔야 되고, 신발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루 걸러큼씩 바꿔서 신고 햇빛에 보여서 냄새와 습기를 다 제거한 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의 발을 돌보기 어떻게 돌봐야 하느냐? 매일같이 돌보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건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하신 분도 만일 발을 매일같이 돌보면서 참 오늘 하루 종일 수고 많이 했다 하고 저녁에 샤워하시고 나오셔서 발을 따로 앉아서 잘 마사지 하면서 이뻐하면서 씻어준다면은 발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발이 편안하고 행복하면 또 누가 편안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뇌신경이 아주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말입니다. 양말이 혹시 흰색은 아니고 색이 있는 거를 신어야 되겠다 하시면은 빨아도 물감이 빠지지 않는 양말을 신으심이 좋고요. 양말이 너무 크지도 않고
또 너무 빡빡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무릎 밑까지 올라가는 그 부분에 고무줄이 자리를 남기지 않고 아주 편안한 그런 양말을 신으시고, 매일같이 새 거를 신으셔야 되고, 양말을 빨 적에는 꼭 뒤집어서 거기에 죽은 살이 떨어진 거를 다 헹궈서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햇빛에다가 말리시면은 더 좋습니다. 아니면 드라이어에 말리시면 열이 있기 때문에 죽겠죠. 그러나 햇빛에 말리시면 양말이 오그라들지 않고 늘 편안한 그 상태로 있기 때문에 더 좋고요. 신발은 두 켤레를 가지고 하루 걸러 아주 냄새도 제거됐고 건조한 신발을 신을 수 있게끔 통풍이 좋고 햇빛이 있는 곳에서 신지 않는 날은 그렇게 내일을 위해서 준비한 신발을 신으심이 좋고, 신발은 적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고, 그리고 신발을 신으실 때는 반드시 그 슈혼이라고 해서 구두 주걱이죠. 구두 주걱을 사용하셔서 어디든지 무리가 가거나 상처 가지 않고, 또 양말이 꿀려서 이렇게 걸을 때에 눌리는 약간 불편을 느끼는, 벌써 거기에서도 붉은색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상처 세포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발을 하루 2번씩 씻으시라고 했는데, 중성 비누를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전혀 비누 없이 미지근한 물, 그러면 99도나 100도 그 물의 온도를 재거나 아니면 팔뒤꿈치로 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확인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왜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시면 안 되는 것 하니요? 너무 뜨거우면은 여기에 그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나빠서 산소와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브리스털, 물집이 생깁니다. 그 물집이 터지면서 염증이 물집이 터지면 거기 박테리아나 뭐 여러 가지 균이 들어가면 염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세포 하나하나의 신진대사와 건강을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발도 씻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톱을 아주 잘 트림을 하시고 똑바로 자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둥글게 하는 것보다. 왜? 잘못하면은 요 옆에 것이 ingrowing toe라고 해가지고 요 발톱이 살을 파먹고 들어가는, 또 거기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감염이 되면은 문제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슐린을 사용하시는 당뇨 환자는요, 절대로 티눈이나 캘러스나 이런 그 구둑살이 생긴 것들을 뜯어내시면 안 되십니다. 만일 그거를 정말 뜯어내고 싶으시면은요, 이렇게 버킷 같은 데다가 그저 미지근한 물을 잘 넣으시고요. 어떤 거든지 디터전트, 빨래하는 뭐 비누나 그런 거를 조금 슬쩍 좀 집어넣으시고요. 많이 말고 거기다가 발을 한 30-40분 담급니다. 미지근한 물에다가요. 너무 식으면 미지근한 물을 조금 더 물을 조금씩 더 넣고요. 그런 다음에 발을 그런 비누기 없이 깨끗이 린스한 다음에 말린 다음에 이렇게 따짝따짝 해서 그 불어있을 때 손톱으로다가 이렇게 슬슬슬슬 해서 떼어내셔야지, 어떤 도구를 사용하시면은 그 쇠붙이로 인하여 상처를 입게 되면은 그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여자분들은요, 나이롱 무릎 밑에까지 오는 니하이 삭스를 아마 안 신으시는 것이 참 좋겠죠. 네. 그 다음에 다리가 이 당뇨 환자는요, 다리가 오후가 되면 무겁고 붓습니다. 그리고 뻣뻣하고 혈액순환이 아주 나쁘고, 왜냐하면 혈관벽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런 분들은 대단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선 이런 무릎 밑에 오는 나이롱 스타킹을 금하셔야 되고요. 앉으실 때에 다리를 꼬는 것을 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다리를 편안히 하고 조금 앞에 의자에다 이렇게 발가락을 이렇게 걸치는 정도로 신발을 그렇게 걸쳐서 편안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리가 붓지도 않고 세포들이 건강하면 할수록 곰팡이나 세균의 감염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자에 하루 종일 앉아 계신 분은요, 다리를 쉬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의자를 이렇게 놓고 그 위에다 베개를 하나 얹고요. 그리고 의자 바로 밑에다가 길게 매트리스를 하나 펴고 나지막한 베개를 놓고 들어놓으셔서 다리를 거기다가 얹습니다. 이게 무릎이라고 하면 다리는 의자에 앉아 있고 무릎은 걸쳐 있고 그 다음에 넓적 다리는 내려오고 그 다음에 사람은 밑에 들어놓고 있고, 그러면은 다리가 굉장히 쉬면서 부기도 빠지고 혈액순환이 아주 좋아지고 이와 같은 것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일어나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제는 의자에 앉으셔서 다리를 이렇게 흔들흔들하게 합니다. 거기서 다리를 흔듭니다. 이게 위로 올렸다가 내려놨다가 옆으로 했다 어떻게 돌렸다, 마치 우리 목 운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자에 이렇게 굴러 있는 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목을 이렇게 돌리는 목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다리를 운동을 시키면은 그리고는 일어서서는요, 어디를 좀 붙드시고요. 앞에 발가락을 디디고 일어서는 거 하면은 또 이렇게 굴려서 발뒤꿈치를 딛고 일어서는 것을 적어도 10번 합니다. 이러면 어떤 좋은 효과를 얻으시는 거 하니? 이 다리에 동맥, 그 다음에 정맥, 그 다음에 신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튼튼해집니다. 지금 당뇨 환자에게 다리와 이 발의 문제는 바로 이런 것들이 약해서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앉아서 책 볼 때도요, 엄지발가락을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왼쪽 바른 쪽 왼쪽 바른 쪽 왼쪽 바른 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또 이렇게 굴리는 것 같이 마음으로 엄지발가락을 굴립니다. 그러면 벌써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발뒤꿈치를 또 가지고 발 전체를 발등으로다가 이렇게 쭉 올렸다가 또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그러면 발뒤꿈치 뒤에 있는 리가먼트, 견대가 견이죠. 견이, 그리고 텐돈 같은 것들이 다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지 못한다고 해도 어떤 분은 발이 되었거나 뭐 어떻게 하면은 도대체 일어서서 걸으실 수 없는 분이 있죠. 당분간 치료하는 동안에. 옛날에는 절대 안정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운동을 하도록 권장을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운동을 하도록. 담배는 물론 안 됩니다. 담배를 잡수시는 건 마치 발목에다가 고무줄을 딱 묶어놓은 거와 똑같이 발의 혈액순환이 안 되도록 혈관벽을 수축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십니다. 그 다음에 절대로 맨발 벗고는 움직이지 마십시오. 집 안에서나 밖에서나 수영장에서나 어디서나 꼭 신발을 신으셔서 특히 발톱들을 보호하고 발가락을 보호하고 발뒤꿈치를 보호하고 그렇게 하는 신발을 편안한 거를 꼭 신으셔서 보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치에 갔을 적에 발 대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전기 담요라든가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그 겨울이면 따뜻하게 하는 것들 있죠. 히팅 팻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뜨뜻한 물병, 이것도 절대로 뜨거운 물 부시면 안 됩니다. 미지근한 물을 넣어서 그저 미지근한 정도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발을 보호하는 발치에다가 넣는 그 안에 한쪽에다가 착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발이 어느 정도 녹으면 버려버려야지. 그걸 아침까지 그냥 두면은 그 안에 유난히 습기가 많아서 발은 항상 건조한 것에서 모든 것을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발이 차가운데 어떡하느냐? 밤에 침상에서 신으실 수 있는 편안한 양말을 준비하셔서 그거를 신고 주무셔서 습기도 빨아가고 또 온도도 보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리에 그 괴사가 생기는 일을 절대로 괴사가 생길 것 같다 해가지고 그 안정을 시키는데 아닙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운동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예, 아까 예방에 대한 것도 미리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정도에서 오늘 마치고, 우리가 건강하신 분도 발을 잘 매일같이입니다.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아닙니다. 매일같이 발을 돌보시면서 잘 씻어주고 양말을 아주 질이 좋은 것으로 편안하게 신기고, 그 다음에 신발은 새 신발로 자기 발에 잘 맞는 질이 좋은 신발을 신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싸구려나 또 헌 신발이나 남의 발자국이 난 그런 신발은 발의 건강을 위해서는 추천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기를 기대하면서 안녕히 계십시오.